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 3의 이제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z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z배가 없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누구 제곱분의 1,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분해라 그러면 여러분 다 미분하실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어널리틱 함수일 거예요. 단 언제를 제외하고 분모가 0이 돼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수에선 그런 일이 없지만 복소수에는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복소평면에서 어널리틱하지 않은 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하고 i, 여기 마이너스 i 두 군데에서 어널리틱하지 않아요. 전체 공간에서 어널리틱하지만, 자, 예로 들면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자, 그러면 내가 얘를 z = 0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 한번 해봅시다. 테일러 전개 한번 해보면 fz는 제 테일러 전개 1 더하기 어쩌구의 분의 1, 그 테일러 전개가 어떻게 돼요?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의 z의 2n승,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름 아닌 얘는 1 빼기 z제곱 더하기 z 4제곱 빼기 z 6제곱 땡땡땡땡 이거야. 테일러 전개가 됐네요. 자, 근데 이 테일러 전개의 수렴 반경은 어떻게 돼요? 수렴 반경 계산하려면 여러분 레이시오 테스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칸 더 갔을 때 그 b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한 칸 더 가면 z제곱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z제곱이 1 이하, 즉 이 테일러 시리즈는 z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게 z0예요. 여기가 z0. 여기서 테일러 전개하는데 수렴 반경이 어떻게 된다? 1이죠. 수렴 반경이 1.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테일러 전개할 수 있는 거야. 왜? 왜냐하면 여기에 싱귤러 포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z0와 그 싱귤러 포인트 사이의 거리 1, 거리 1이죠. 그 안에서만 저 테일러 전개가 수렴한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거 실수 그냥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그것도 테일러 전개하면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데 거기서 수렴 반경이 1이에요. 이건 아무런 싱귤러리티가 없는데 왜 그 테일러 전개가 수렴 반경이 딱 정해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 왜 이상하냐면 그 안에 있는 이런 이 복수 함수로 확장했을 때 여기에 싱귤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 방향에서만 내가 놀고 싶어도 여기에 있는 싱귤러리티가 이 어널리틱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수 함수, 즉 어널리틱 함수의 큰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혹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실수 함수에서 이 테일러 시리즈가 왜 도대체 항상 성립하지 않고 여기서 발산할까?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런 싱귤러리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싱귤러리티가 테일러 시리즈의 수렴 반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요 진도를 커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수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13장에서 편미분 방정식을 배우셨는데 거기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결된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모닉 펑션이다, 조화로운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조화로운 함수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2차원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제 스칼라 필드가 있어요. x하고 y에.
우리 예를 많이 들었죠. 2차원 공간에서 이게 온도다, 아니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함수가 언제 조화 함수라고 하냐면, 만약에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하면 그 함수는 조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썼지만 이제 다름 아닌 이제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 3차원은 아니고 2차원에서만 지금 하는 얘기야, 하모닉 펑션은. 그러니까 이거 2차원에서 전자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쵸? 우리가 저거 여태까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때 이 Theorem 4 네 번째, 자, 이 Theorem 4가 있는데, 이 Theorem 4는 뭐냐면, 자, 이게 어떤 복수함수는 그 실수부, 허수부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어널리틱하다. 어널리틱해요. 그러면 어널리틱하면 U와 V가 둘 다 하모닉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의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제 이 방향은 쉬워요. 이 방향은 쉽고, 왜냐하면 어널리틱하면 코시 리만 조건을 만족한다. 코시 리만 조건을 만족하면 코시 리만 조건이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V를 소거하면 U에 대한 하모닉 조건이 나오고, U를 소거하면 V에 대한 하모닉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거꾸로는 좀 어려운데, 책에서 증명하고 저도 이제 증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변수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일단 변수 분리를 통해서 노멀 모드를 구하고 막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내가 어널리틱 펑션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멀 모드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로 진짜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자, 얘는 실수분은 xy, 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u는 x제곱 빼기 y제곱, 그 다음에 v는 2xy, 이제 이렇게 되죠. 자, u가 하모닉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자, u를 x로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2x, 한 번 더 미분하면 2, 그 다음에 u를 y로 두 번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둘 더하면 0이네요. 그러니까 하모닉이네. 그 다음에 v를 x로 두 번 미분하면 0, y로 두 번 미분해도 0. 따라서 v도 하모닉. 둘 다 하모닉. 자, 하모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모닉 함수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 녀석은 복수함수의 실수부, 한 녀석은 복수함수 허수부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두 개의 하모닉 펑션을 서로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컨주게이트 하모닉 펑션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하모닉 펑션을 잘 이용을 하면 2차원에서 전자기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변수 분리하고 뭐 이런 작업이 없이 그 문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널리틱 펑션 하나만 잘 찾으면 그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바로 정확하게 2차원 전자기 문제에 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제 전하가 없는 빈 공간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만족하는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가 2차원 공간에서의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 해가 된다. 따라서 이제 이게 전자기 문제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마침 이제 이 예를 들었으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예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전자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전자기의 응용. 자, 어떤 문제에 XY 축에 이제 2차원에서의 전자기 문제를 푸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쌍곡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쿼드러플 필드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실선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그러니까 이 실선의 방정식은 x 제곱 빼기 y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의 방정식은 x 제곱 빼기 y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쌍곡선이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값이 1이고 여기도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1이고 여기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도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공간 내부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얼마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답이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Vxy는 x제곱 빼기 y제곱이에요. 자, 이게 왜 답인지 저 함수는 하모닉 펑션이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이 해가 되네요. 이제 쳐다볼 거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만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이 바운더리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1인 쌍곡선이라고 했죠. 그럼 요 x제곱 빼기 y일 때 그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그냥 1이네요.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 만족했네요.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 요 경계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있는데 그 x와 y를 여기다 대입하면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네 군데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 만족했네요. 따라서 이 내부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진짜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처음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은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이걸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복소 함수를 다룰 때는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폴라 코디네이션이 이제 굉장히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코시 리만 컨디션인데 극좌표계에서는 그 코시 리만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자, FZ가 근데 Z는 X 더하기 IY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는 R exponential I 세타라고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실수부를 R 세타의 함수로 쓰고 허수부를 R 세타의 함수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U하고 V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어널리틱한지 그걸 확인하자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Z예요. R 세타.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이 점으로 오는 극한을 택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세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향, 그 다음에 R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향. 그렇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미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방향으로 미분이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제가 그냥 증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그 코시 리만 조건이 이것과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앞에서 실수부, 허수부를 이제 두 극한을 이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여기다 써드리면 그냥 요 방향은 델타 Z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델타 R 익스포넨셜 I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R 익스포넨셜 I 세타 더하기 D 세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서 극한을 이제 취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 아니죠? 요거 빼기 R 익스포넨셜 I 세타. 그래서 얘는 R I 델타 세타 익스포넨셜 I 세타. 여러분들이 한번 양방향으로 극한을 계산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몇 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자, 22번은 자, 이제 이 함수가 어널리틱한지 안 한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fz는 y 더하기 ix. 그러니까 얘가 u고 얘가 v죠. 자, 얘는 어널리틱 할까요? 어널리틱 하지 않을까요? 그럼 코슈리만을 좀 따져보면 되는 거죠. 코슈리만이 뭐였냐면은 이것이 이거 그리고 이 두 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확인해 봅시다. 앞에 거 성립해요?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그러니까 0은 0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1.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성립하지 않네요. 따라서 얘는 어널리틱하지 않은 함수예요. 자, 이렇게 코시리만으로도 했지만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얘는 내가 뭐라고 썼냐면 i를 바깥으로 뽑아내 볼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iy죠. 그럼 얘는 i z바. z바가 들어갔네. z바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널리틱하지 않은 거예요. z로만 표시될 수 있어야 어널리틱한 거예요. 자, 그럼 23번 문제는 뭐냐면은 x 빼기 i y x 더하기 y z. 자, 얘는 어널리틱한지. 얘도 코시리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자는 그냥 z바고 분모는 z바네요. 그럼 얘는 z분의 얘는 어널리틱하네요. 그렇죠? z로만 표시됐으니까 단 z가 0이 아닐 때. z가 0만 아니면 어널리틱하네요.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여기 이제 연습 문제 25번에 보면 이제 미분법이 나와요. 미분법이 뭐 내가 함수에다가 어널리틱 함수에다가 상수 a하고 b를 곱했어요. 이걸 전체를 미분하면 그냥 af 미분 더하기 b g의 미분. 그러니까 이제 실수함수 미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선형 성질이 있어서 더해놓고 미분하나 미분하고 더하나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배함수. 자, 여기 보면 이제 25번부터 28번까지 미분이 나오는 fg의 미분은
F하고 G가 더 어널리틱하다 그러면 이게 되는.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가 다 미분이 극한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널리틱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함수에서 우리가 만족했었던 모든 미분 규칙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뭐 나눗셈이 되었을 때도 그냥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합성함수도, 합성함수 미분은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잘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뒤에 나온 걸 조금 한 문제 정도는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54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54번 문제는 자, 이게 하모닉인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 하모닉이 아닐까요? 하모닉이 아닐까요? 하모닉이죠. 쟤를 x로 2번 편미분 하면 0, y를 2번 편미분 하면 0. 따라서 둘 다 하면 0. 예, 하모닉 맞아요. 자, 근데 아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함수가 정리 4번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하모닉이면 그것이 어떤 어널리틱 함수의 실수부 아니면 허수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수였다 그러면 거기서 상대 때는 짝이 누구냐 한번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어널리틱하니까 하모닉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어널리틱 함수가 실수부 혹은 허수부가 될 테니까 그것에 짝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어떤 함수의 허수부가 되는지, 아니면 물론 실수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얘는 누구의 짝이냐면, 얘는 누구의 짝이냐면은 x의 짝이에요. 자, 왜냐? fz는 z 이런 함수. 얘는 어널리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하모닉, 얘도 하모닉. 그러니까 x가 바로 y의 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모닉,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복수함수의 미분, 어널리틱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걸 키워드로 해서 코시 리만 조건을 이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자, 우리가 이 복수 함수를 이제 배운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수학적인 이제 이론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장을 배우는 복수 변수 이론을 배우는 가장 이제 실용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4장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게 돼요. 자, 적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분은 그냥 미분식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은 아무리 어려운 함수를 줘도 내가 미분하면 돼. 여기 정리했던 이런 이 합성함수 뭐 이런 거 사용하면 모든 건 다 미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분은 굉장히 어렵죠. 적분은 얘는 누가 미분해야 여기로 온가 그걸 거꾸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적분 실력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야말로 그 진정한 의미의 계산 능력이 정확히 반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14장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적분 실력이 이제 한 요 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요 정도 됐다. 적분 실력이. 그런데 14장에서 배우는 이 적분 테크닉을 배우는 이게 이제 적분 실력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만큼 이제 적분 실력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지게 돼요. 14장을 배우면. 그때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 배운 이제 해석함수, 뭐 복수함수 이런 이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잘 조합을 해서 결국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은 경로적분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적분 실력을 그야말로 퀀텀 점프 시킬 예정이니까 자, 앞으로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